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그 핵심 요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사회의 개념과 그다음에 실천, 그다음에 지역복지의 역사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역사회의 개념은 무엇이고 유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정한 지리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인 구역을 전제 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지역사회에서만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로는 4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4가지 요소는 사람, 그 다음에 지리적인 공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 다음에 공동유대, 요 4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리적인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가지의 공통적인 요소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분류하는데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것은 제가 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지리적인 지역사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리적인 지역사회는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리적인 공통점, 그렇죠? 일단 지리적인 공통점이 가장 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상호작용, 그렇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지리적인 지역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이 같은 사람들, 그렇죠? 목적, 목표, 공동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지리적인 공통점은 없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기능적인 지역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2가지로 분류할 때는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리적인 지역사회는 지역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성을 강조한 자로는 파크와 버제스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지리적인 분포라는 관점에서 성립한다. 우리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리적인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도, 그쵸? 시군구, 읍면동 이런 행정구역이 지리적인 지역사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 공동생활 양식,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립을 하고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작은 지역사회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리적인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를 보면 변호사회라든가 의사회, 그 다음에 종교단체, 뭐 사회단체, 사이버 공간의 가상공동체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지역사회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상공동체도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의 유형과 기능을 이제 나누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시험에 가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누어진 건지에 대한 분류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인구 크기에 따른 분류는요.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그 다음에 뭐 자연 불악 가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인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대도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만에서 100만 정도가 되는 도시를 중소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읍지역,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우리가 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인구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경제적인 기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농촌, 어촌, 광산촌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기반에 따른 거죠. 그리고 경제특구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인 기반에 따른 농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어촌은 어업,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거는 경제적 기반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정구역별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시도, 광역,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나오는 것은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분류, 요게 좀 잘 나오는데요, 시험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성은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 어떤 독특한 인구가 있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밀집 지역이라던가 또는 화교들 밀집 지역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일산의 노인 밀집 지역이라던가 또는 장애인 밀집 지역, 그쵸? 그다음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코리아타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인구 구성의 사회적인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은 사회적 특성에 따른 분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의 기능을 가지고 학자들이 나눈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워렌이라는 학자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 척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치성, 그러니까 지역의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인 동일성, 수평적인 체계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워렌이라는 학자가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한 척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